안녕하십니까, 전원나라입니다. 오늘은 이 농막에 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 농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선택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하지 마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 농막입니다. 자,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해서 농막을 제일 먼저 이제 놓게 되죠. 그러면 단층형, 복층형, 보급형, 고급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농막을 선택하실 때에는 무조건 단층형, 기본형,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선택하시라입니다. 복층형은 가급적이면 선택하지 마시고 단층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그 복층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이에 따라서 다른데 그 중에서 이 복층에 올라가서 이 층고가 1층의 높이와 같다든지 아니면 뭐 사람이 쓸 수 있을 정도로 높은 농막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농막 제작 업체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뭐 가설 건축물 기준으로 건축법상 자, 2층의 높이가 일정 높이 미만이면 뭐 농막 규정에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층형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라도 단층형은 뭐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복층형 중에서도 다락 형태로 되어 있는 복층형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제가 이제 관련 자료들을 옆에 띄우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다시피 이 복층의 높이가 사람이 쓸 수 있는 높이는 안 되고요. 앉아 있는다든지 해서 거의 잠만 잘 수 있는 공간으로 복층 구조로 만든 농막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 복층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으면 최소한 이 정도까지만 선택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최근에 농막에 대한 이 규제들의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어요. 저도 지금 16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고 이 전원주택과 뭐 농막주택 이런 쪽으로 10년째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뭐 이거저거 좀 꼬투리 아닌 꼬투리 아니면 좀 타이트하게 이 잣대를 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런 기준에 부합해서 판단을 해보면 농막의 선택은 제 생각에는 무조건 단층형 아니면 최소한 복층형일 경우 다락방 구조로 되어 있는 복층형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둘째, 데크입니다. 자, 데크 가급적 설치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데크라는 것은 이 옆에 보시다시피 아연곽관이나 아니면 경량철골 같은 걸로 이제 용접하고 밑에 이제 주춧돌이나 이제 받침석을 놓고 용접을 하고 그 위에 이제 데크를 만드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이러한 데크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농막 규정에서 걸릴 수 있어요. 이 걸린다라는 게 이 엄밀히 따지면 농막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농사를 짓다가 잠시 쉬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설 건축물의 그 전용 면적은 바닥 면적 20제곱미터, 대략 6평 정도 되는데 이 데크를 고정식으로 해두게 되면 나중에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간다든지 행정관청에서 관리 감독을 나왔을 때 고정형으로 되어 있는 이와 같은 데크의 구조물들은 철거 대상입니다. 불법 농지 전용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고정식의 데크는 무조건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뭐 농막을 놓고 뭐 허공에 띄워 놓을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뭐 농막 생활 하시고 주말 주택 생활 하시면서 데크 필요하죠. 하지만 이러한 데크는 위험하니까 자, 제가 이 대체로 할 수 있을 만한 걸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 옛날 그 우리 시골에 있던 평상구조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 고정형이 아니고 평상구조식으로 한 피스가 아니고 이제 뭐 두 개나 세 개 이렇게 여러 개로 만들어서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구조로 데크 작업을 해 두시면 사용하시다가 뭐 관리 감독이 나오더라도 철거할 수 있으면 그건 괜찮아요. 하지만 철거를 할 수 없게 되면은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형 데크는 절대 하지 마시라는 얘기고 데크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으면 자, 이러한 형태의 평상 구조의 데크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잔디 얘기인데요. 이 대부분 농막을 놓고 이 텃밭 부분 아니면 이제 정원 쪽의 부분을 이제 꾸미실 때 잔디들을 많이 까시는데
잔디 까시는 것을 가급적 자제하시라,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제하시라는 말씀은 뭐 하지 마시라 이건 아닌데, 잔디의 부분을 좀 최소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방금 전 얘기했던 데크 부분하고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 불법 농지 전용으로 해석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농지를 사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게 현재 우리나라 농지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6평 정도는 가설 건축물, 즉 농막을 놓을 수 있게 전용을 하지 않고도 임시로 쓸게 허가를 해줄 테니 그 정도 면적은 농막을 갖다 놓고 쓰되 나머지 면적은 농사를 지어라, 이게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농사 짓는 면적이 적고 잔디밭의 면적이 훨씬 넓다라고 하면 이거는 또 불법 농지 전용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잔디를 깔고 싶더라도 이 농지화하는 면적보다 많게는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잔디를 무조건 깔지 마시라가 아니고 잔디를 깔되 적당한 면적, 농지보다는 크지 않은 면적만큼만 잔디를 까시라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3가지 부분 말씀드렸는데 이 얘기 요약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농막은 주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말 농장은 대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막은 가급적 단층형으로, 데크는 무조건 고정형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100% 나중에 철거 명령 떨어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면적만 잔디를 심고 나머지는 주말 농장 텃밭으로 좀 많이 이용을 하셔라 라는 취지입니다. 자, 주말 농장 하시고 농막 갖다 놓고 이제 뭐 텃밭도 가꾸시고 하는 분들 많으신데, 여기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단속의 움직임이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내일이 될지 내년이 될지 그거는 정확하지 않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 경험칙상 일전에 없었던 단속의 분위기는 확연히 느껴진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농막에 대한 투자는 환경 투자를 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농막이나 뭐 데크나 이런 건축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줄이시라, 자제하시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지 마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뭐 저희 전원나라가 이 소형 토지나 소형 매물 위주로 이제 올려드리고는 있는데, 이 매물과 겸해서 제가 손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을 좀 간과하시거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뭐 특별히 좀 짧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될 만한 자료나 정보들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도 숨 쉴 때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